32페이지 문제 132페이지 2번. 자,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서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매 계약 일로부터 틀렸죠. 자, 반대급부 이행일 1번 틀렸고 2번. 자, 이 문제는 뭐 생략하도록 합시다. 아까 다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 3번에 보시죠. 자,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공서가 촉탁 정보나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촉탁하는 경우, 즉 우리 관공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뭐 별표 놓으시죠. 4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병의 채무를 담보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그러면 거기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죠. 이때 그러면 갑을 요 갑을 설정자로 하고 을을 저당권자로 했을 때, 이때 설정자는 바로 의무자가 되죠. 의무자이고 그 다음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지위에 있다. 이때 그러면 병은 채무자입니다. 병이 채무자고 갑이 설정자가 됩니다. 고로 이 갑은 우리 민법상은 물상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 4번입니다. 4번. 거기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맞는 말이죠. 당사자 적격은 갑과 을이 당사자 적격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된다. 등기 신청 적격자 또는 다른 말로는 등기 명의인 또 당사자 능력,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당사자 능력 이렇게 요 당사자 능력이 됩니다. 우리 등기 권리 능력만 있으면은 권리 능력이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으면은 누구나 당사자 능력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권리 능력이 없더라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사단이라든지 재단도 당사자 적격이 된다 하면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체법상의 생존 시 살아 있으면은 누구나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생존 시. 생존 시 누구나, 즉 아직 목숨이 심장이 맥박이 정지하지 않았다면 생존하고 있다면 누구나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설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 이거는 다른 말로는 우리 회사법 같은 경우에는 설립 중의 회사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경우도 역시 등기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주로 종중, 교회, 사찰, 또 마을 불합회, 동민회, 부녀회, 뭐 이런 것은 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에는
등기 신청 적격자로서 될 수 없는 자는 태아. 이 배속에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수익자는 될 수 있다. 수익자는 가능하여. 그렇지만 당장 등기 신청 적격자는 될 수 없다. 그다음 학교명으로는 무슨 대학교, 무슨 고등학교로는 등기 안 돼. 재단 명의로 등기되는 거지. 재단법인 협성으로 등기되는 거지. 협성대학교, 협성고등학교로 등기 안 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면, 리 역시 동도 적격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마을 불악회 무슨 동민회 시골의 불악회 명의로는 등기 가능합니다만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우리 조합명. 이때 조합명은 민법상 조합입니다. 자, 민법상 조합. 우리 상법상 조합인 법인조합, 농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조합들은 법인조합이에요. 그때는 법인 단독 소유가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조합자산은 합유가 되죠. 합유고 이때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 거지 조합명으로는 등기 안 된다는 점. 이렇게 해서 학교명, 태아명, 또 읍면 리동, 그다음 민법상 조합명으로는 등기 명의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명의 당연히 생존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등기 명의 될 수 없다는 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하여 법정 대리로서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서 거기 등기 당사자 능력이 당연히 있죠. 여기 지방자치단체라 하면은 시, 도, 군, 구, 그렇지만 읍면 리동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 단체장 선거한다 하면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선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이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우리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았다면은 얼마든지 본인을 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계약도 유효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대리인으로 위촉되었다가 대리인이 한정 후견이 개시되면은 대리권은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한정 후견 개시. 제가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위임됐다가 제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고 이때 정신 연령이 12살, 9살 연령이다. 대리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자동 소멸 사유는 아니다. 그렇지만 신분이가 되었거나 즉 피성년 후견이 개시됐다.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 제가 옛날로 말하면 금치산자택인데요. 그럼 성년 후견이 개시되게 되면은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아예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6번 문제 보죠. 6번 별표하시고요. 자, 단독 동그라미.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보존 등기, 말소, 단독이죠. 소유권 보호 등기, 단독 말소다. 고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출제자가 갑의 부동산을 을이 허위 보존 등기, 허위 보존 등기를 했을 경우에 이 허위 보존 등기의 무효임 등기를 말소 신청함에 있어서 갑이 말소 권리자로서 을이 말소 의무자로서 당사자 신청한다. X. 자, 이거 함정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보존 등기라는 거는 자, 이 보존 등기는
신청도 단독 신청, 말소도 단독 신청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할 때는 이 사례를 주고 갑이 말소 권리자, 을이 말소 의무자로서 당사자가 신청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꼭 요거 사기 교수님들이 틀린 문제를 출제를 해요. 여러분들 혼란하게 해가지고. 예. 자, 보증기는 할 때도 단독, 말소도 단독, 을시기가 단독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역시 당사자죠. 자, 그 다음에 이 디귿은 법인의 합병으로 원인하는 거, 이 포괄승계는 단독이죠. 우리 상속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라. 기업 맞고 또 디귿도 맞고. 그렇지만 유증은 즉 유언은 법률 행위로서는 유증 또는 유언 요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자, 법률 행위로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예요. 그렇다고 등기 신청도 단독 신청한다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등기 신청은 수증자 받는 사람이 권리자로서 위치해가고,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가 나 그 상속인들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당사자가 신청해야 된다. 요거는 당사자 신청이다. 권리자와 의무자 당사자 신청이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칫하면은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서 수증자가 단독 신청한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거기다가 직권 써놓죠. 직권. 그래서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당사자, 자, 미음에 승역지 줄 치시고 거기에 등기는 당사자 신청 쓰시고, 그 다음에 요역지 을구에는 그 취지 뜻은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승역지 지역권하고 요역지 지역권하고 주의하실 거는 하필할 때 승역지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하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역지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는 하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수용이 됐을 때, 그럼 수용이 되면은 승역지 지역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직권 말소시킬 수 있지만은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 못 시키는 등기다. 이렇게 해서 요역 지역권 중에서도 요역지 지역권은 중요할 요자, 요역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역시 별표 놓으시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방금 풀어드린 거하고 유사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시죠. 8번에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 묶어진 것은 역시 그것도 통과를 하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발표하죠.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우리 판결.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요거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만 형성 판결은 이 형성 판결이란 말은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죠. 형성권, 일방적 의사 표신,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거죠. 그러면 이 형성 판결은 말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가져오죠. 그럼 형성 판결에 관련된 거는 형성권에 관한 거죠. 그리고 지분 분할 청구권도 역시 우리 지분 이전, 지분 분할 이것도 형성권이죠. 지분 분할 청구권도 분할 소송해가지고 분할 판결 받으면은 이거는 형성 판결이 됩니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가져온다. 그래서 아까 등기 없이도 할 때는 취소라든지 해제라든지 또 이런 거는 유인성에 의해서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돼 간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지분 분할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으면은 역시 이것도 형성 판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했된다. 자, 1번 판결에 의하여 단독 신청의 경우 그 등기 신청 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여기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하면은 우리 매매를 예를 든다면 매수자가 되죠. 매수자. 그러면 매수인이 소송을 해서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매도인이 대위 신청할 수는 없다.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그 소송의 그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자기 명의로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래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 소멸시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우리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돈 갚아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는 10년 지나면 새로 10년 되기 전에 새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소멸시효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에 의하여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났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요. 자, 그 5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문에 의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거기 판례 써놓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낼 때는 판례에 의하면은 이렇게 갈라내 해주는데 이 문제는 판례에 의하면은 없네요. 자, 10번 통과. 10번 넘어가시고 그다음 11번 보죠. 11번. 자, 다음 중 갑이 등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이게 우리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죠. 자, 우리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 매수인, 이때 그러면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아까 권리자가 된다. 권리자가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다. 그럼 반면에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즉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거나 처음부터 무효로서 말소시켜달라 할 때는 바뀝니다. 즉 이 사람이 갑이라고 보고 이렇게 의뢰 봤을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의리 권리자가 되지만은 이 이전 등기 말소를 함에 있어서는 의리 말소 의무자가 되고 갑이 말소 권리자가 바뀐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형성 판결일 경우에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복귀돼 간다. 따라서 이 말소 청구권은 갑의 말소 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소유권에 대한 말소니까 소유권 영원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각종 권리의 설정자가 있고 전세권자라든지 용익권자가 있다고 볼까요? 자, 설정자하고 용익권자가 있을 때 이때는 설정자들이 의무자가 되고 용익권자들인 임차권자나 전세권자들이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반면 이걸 기한이 만료되고 말소 청구할 때는 또 바뀌게 되죠. 을이 말소 의무자가 되고 갑이 말소 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이때는 등기 비용은 다 권리자가 부담한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죠. 여기 용익권자 하면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변경 등기 할 때는 변경 등기의 권리자는 유리한 자가 권리자 되고 불리한 자가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럼 변경 등기 할 때 볼까요? 이 변경 등기 시는 이 유리한 자가 권리자가 되고 불리한 자가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을 올린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뭐 보증금 올리게 되면은 전세권자가 불리하지 않나? 우선 당장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불리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보증금을 올려가지고 등기부상에 등기를 함으로써는 전세권자가 유리한 자가 되고 불리한 자는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전세금을 올렸다면은 이때는 그 등기를 해놓음으로써 유리한 자는 전세권자입니다. 이때 전세권자가 변경 등기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 보증금을 감액한다. 그건 감액하게 되면은 감액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권리자 의무자 관계. 그다음 우리 대출금 저당권도 마찬가지. 이 저당권의 변경 등기도 저당 이자율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 금액을 한도를 높일 경우에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변경 등기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그다음 일부 갚았다, 변제를 했다. 그럼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사항에 변경 등기를 했을 때 유리한 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유리한 자니까 일부 갚았단 말이에요. 부종성에서 일부 갚았다면은 변경 등기 당사자는 권리자로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또 물상보증인이 권리자가 되고 은행인 대출해준 저당권자가 변경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권리자가 되느냐 의무자 되느냐. 일단 우리 변경 등기 할 때는 등기를 함으로써 유리한 쪽이 권리자 입장이고 또 불리한 입장이 의무자 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12번하고 11번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문제로서 다 봅시다. 1번 문제는 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 격려받은 상태에서 을이 갑의 명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이 말소 권리자, 을이 의무자 맞죠? 갑이 말소. 자, 갑이 을로부터 이전받았다. 을로부터 갑이 이전받았다. 그러면 갑이 이전 등기를 넘겨왔으니까 이때 이제 이 말소 등기에 이전 등기 당사자로서는 아까 을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지만은 이제 말소 등기의 당사자는 말소시킬 때는 갑이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가 된다고 1번에 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을에서 갑으로 맞는 말이고 2번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자. 역시 을에서 갑으로 하자. 을이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역시 구하는 경우 갑이 의무자 말소. 그 다음 3번 갑으로부터 을로. 자, 이번에는 3번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된 후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음을 내세워 회복 등기한다. 그러면 이걸 말소시켰는데 불법 말소예요. 불법 말소 시 회복 등기죠. 아까 이전 등기 말소는 갑이 일방적으로 말소시킨 거예요. 우리 당사자가 원칙은 말소 당사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그럼 당사자가 신청해가지고 말소시킨 거는 회복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불법 말소시켰다 말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말소시킨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 말소시켰을 때 이걸 회복하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 등기는 할 때는 갑이 역시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갑이 의무자가 되고 말소 회복 등기 시켜줘야 되니까 이전 등기 다시 해줘야 되지. 이전 등기를 누가 불법 말소 시켰죠? 을입니까? 갑입니까? 갑이. 요놈이 원래 이전 등기 말소는 을이 말소 의무자가 되고 갑이 말소 권리자가 되어서 말소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넘어왔으니까. 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넘어왔으니까 이 이전 등기 말소시킬 때는 이전 등기 원칙은 적법 절차에 따라 말소시킬 때는 갑이 말소 권리자가 되고 을이 말소 의무자가 되어서 당사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이걸 부당하게 불법으로 말소시켰다는 말은 갑시기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말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회복시켜 줘야 되니까 이전 등기를 다시 이전 등기 해줘야 되니까 갑이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가 된 후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음을 내세워 말소 회복 등기를 구하는 경우는 갑이 의무자. 그 다음 4번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을씨에게 이전됐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설정자는 갑이었고 그 저당권을 말소시킨 후에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만은 융자를 안고 그러면 4번은 융자 안고 이렇게 써놓죠. 그죠? 융자 안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갖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융자 안고. 그러면 융자 안고 넘어가게 되면은 저당권사인 채권자한테 승낙을 구해야 돼요. 채무 인수니까. 고로 이때는 말소 당사자는 오히려 갑은 말소 권리자가 됩니다. 말소. 저당권 돈을 갚았으니까 저당권 말소시키게 되죠. 이때는 갑만이 말소 권리자가 되느냐, 을도 되느냐. 그 시험에 4번에 지문이 많이 출제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 말소는 말소 권리자는 전 소유자인 갑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 또는 을이 권리자가 됩니다. 갑 또는 을이 말소 권리자가 된다. 그럼 갑이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을이 말소 권리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 갑만이 또는 을만이 이렇게 출제됐다면 틀린 지문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부동산을 매도를 하셨어요. 이때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 대출을 이미 못 갚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한테 파시게 되면은 이때는 융자 안고 제가 사게 됩니다. 그럼 이때 등기부상에는 여러분이 설정자로 채무자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는 저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말소 저당권 돈을 이제 제가 갚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대출은 여러분 받았지만은 융자를 안고 즉 채무를 제가 인수한 택입니다. 여러분의 채무를 제가 인수를 한 거예요. 채무 인수할 때는 채권자한테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보통 우리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한테 통지만 해주면 돼요. 야, 돈 니한테 갚을 거 저 사람한테 갚아라 이렇게 양도 통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채무를 인수할 때는 채권자한테 승낙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인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뭐 저당권 이거야 뭐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집값만 채무에게 상회한다면은 얼마든지 융자 안고 사가라 이렇게 은행은 뭐 별 손해 볼 일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융자를 제가 안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은 이때는 여러분도 말소 권리자가 되고 저도 말소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갑만이 을만이 하면 틀린 지문이고 갑 또는 을이 말소 권리자가 된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꼭 이거 대법원 판결이니까 고로 갑은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다. 이랬죠? 고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셔서 15번 발표하죠. 15번. 자, 이제 좀 중요한 것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등기 신청이죠. 우리 전자 신청을 할 때는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죠. 이제 사용자 등록은 6개월, 3년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사용자. 1번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했을 때는 인감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틀렸죠? 우리 인감정보는 송신할 필요가 없다. 2번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아까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우리 전자신청을 대리한다 할 때는 거기 전자신청 들치시고 그거는 자격자만 전자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그러면 자격 대리인만 우리 법무사나 변호사만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3년이죠. 그리고 또 만료 3개월 전에 연장 가능함. 거기 만료 3개월 전에 그래 3이죠. 그죠? 3년 3개월 전 연장 가능하다. 이때 연장할 때는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된다 하면 틀렸죠. 우리 사용자 등록을 하실 때는 법원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법원에 가셔야, 등기소에 가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한 번 사용자 등록하시고 나면은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는 연장을 집에서 전자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은 1년이죠. 그죠? 거기 공인인증서 고줄 주시고, 공인인증서는 1년. 1년 잘 아시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예, 그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예, 우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문제 별표 3개 놓으시고, 요거 출제된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또 원래도 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시죠. 자, 142페이지 보시면은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걸 이제 살짝 바꾸어서 교수들이 출제하니까,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관 동그라미, 장관이 부여한다. 만약 이걸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다 하면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해야 되지. 대법원장이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다. 대법원장 X. 원래 우리 등기관리는 대법원장이 최고 관할자예요. 수장이에요, 수장. 근데 여기 등록번호 부여는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그 다음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 줄치죠. 우리 주사무소에서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입니다. 자, 대법원장 역시 아닙니다. 그 다음 제외국민,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들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일 때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 그 다음에 이렇게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즉 아직 설립 등기 안 했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 소장, 관서장이 부여한다. 거기 체류지. 우리 여기 동구에 보면 출입국 관리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소장이 있어요. 그 출입국 관리장이 부여한다. 자, 그 다음 19번 역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거 별표 3개 놓으시고, 이건 절차에 관한 문제니까 꼭 알아야 돼요. 자,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신청할 수 있죠. 자, 그 사단 명의로. 아까 우리 권리능력 없는 법인 아닌 같은 명입니다.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권리능력이 실체법상에 권리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등기법상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맞는. 만약 시험 출제자가 1번에 약간 변형해서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때는 여기 권리 능력 없다 할 때는 비법인이다. 법인이 아니죠. 우리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법인 설립 등기를 라는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죠. 그러면 실체는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단지 지방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만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도 작성돼 있고 또 기관도 구성하고, 여기서 기관 구성이란 말은 대표자 또 뽑고 이사 감사 다 뽑아놨어요. 그러면 이때 이러한 기관 구성한 상태에서 설립 등기만 단지 안 되는 상태를 우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 재단, 비영리법인이죠. 이때는 등기 명의는 될 수 있다. 실제법상 권리능력은 없어도, 민법상 권리능력은 없어도 절차법상인 등기법상 이때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명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걸 설립 중의 회사라고도, 아까 다른 표현으로는 설립 중의 회사라고도 한다. 꼭 좀 시험에 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 이번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했을 때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3번 갑을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자,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판 후 등기 신청 전에 매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 을이 사망했다 되어 있으니까 권리자죠. 권리자. 매도인 갑이 의무자. 그러면 을의 상속인인 병아들이 갑과 공동으로 병의 명의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상속인 앞으로 등기 넘기면 됩니다. 이때 병이 권리자가 되고 갑이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 3번에 만약에 등기 신청 후 사망했다. 만약에 3번 지문이 등기 신청 전에 사망했다면은 요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죠. 그러면 등기 신청 전에 사망했다면은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고, 요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당사자 공동 신청으로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망한 사람이 매도인이면은, 사망한 사람이 판 사람이면은 의무자, 즉 자식들이 의무자가 위치에 서게 되고, 그때는 입이 툭 튀어나가 따라가야 돼, 법원에 등기소에. 그렇지만 매수자가 돌아가셨다면은 그 아들 병식이는 입이 귀에 걸려 있겠죠. 물론 아버님 돌아가신 거는 좀 슬픔을 잊고 이제 소유권은 지 앞으로 넘기니까 입이 귀에 걸리겠죠, 그죠? 예. 자, 일단 뭐 매도인이 돌아가셨느냐, 매수자가 돌아가셨느냐. 만약에 이걸 상속 등기 넘기고 그 다음에 등기해 가야 되는 다음에 틀린 지문입니다. 아셨죠? 예, 틀렸고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전 등기 넘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후, 만약에 등기 신청 후 사망했다, 신청 후에 사망했다 하면은 이거는 역시 상속 등기 할 필요 없고, 이것도 그대로 이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할 필요 없죠. 이거는 그대로 등기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해놓고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등기 서류라든지 이걸 등기 신청을 다 접수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할 필요 없고 그대로 등기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지문에 이렇게 등기 신청 전에 사망했는지 등기 신청 후에 사망했는지를 잘 보시고 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거는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단독 신청이다. 그렇지만은 상속인에 의한, 포괄 승계인에 의한, 근데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두 개, 이거는 상속에 의한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하는 거고, 요거는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도를 하신 후 또는 취득을 하신 후 돌아가셨다면은 이거는 역시 포괄 승계인이 신청하되 이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둘 다 포괄 승계인이에요. 이게 포괄 승계인인데, 그 대신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란 거는 피상속인이 등기 신청하기 이전에 돌아가셨을 때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처분하고 등기 신청해놓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을 매도나 또는 매수 계약을 해놓으시고 돌아가셨다, 신청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은 그 자식들이 의무자가 되거나 또는 권리자가 되어서 등기 협력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등기 상속인에 의한, 그렇지만은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이란 거는 우리 처분하지 않으신 부동산, 기존의 비상속인 앞으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식들이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해 갈 때는 상속인 협의 분할을 했던, 법정 분할을 했던 이제 분할을 해서 등기 넘겨가죠. 이때는 뭐 단독으로 신청하되 그 대신에 그 협의 분할로 넘겼다면 협의 분할서가 있어야 되고, 또 협의한 그 상속인들 전원 인감을 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 친양자 증명 서면 등의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만은 일단 시험에 이런 용어를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이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냐를 지문을 잘 보시고 당사자 신청하는 건지 단독 신청하는 건지 이걸 문제를 따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자, 4번 지문은 갑에서 을, 을에서 병, 병에서 정 순서대로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이때는 전원 합의가 있었다면은 최초 매도인 갑에서 정 앞으로 바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사자 합의 없었다면은 대위 신청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 또 그러나 4번 사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로서 사자 합의 있든 없든 등기 부국상 최후 매수자 앞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아가 등기했다 하더라도 무효다 하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5번에 민법상 조합 보조지죠. 우리 민법상 조합하면은 합유다 했죠. 조합, 합유. 우리 재산의 공동 소유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총유, 공유, 합유 시간인데 이 중에서 조합 재산은 합유다. 그러면 이 민법상 조합은 등기 의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조합 명의는 채무자든 채권자든 권리자든 의무자든 직접 명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 명의로 해요. 아까 전원 명의. 근데 이 민법상 조합이라 하면은 주로 동업자다. 거기다가 동업자, 개 모임 이런 재산은 합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습니다. 공유도 지분 있고. 그 대신에 공유는 지분이 등기됩니다. 지분 등기하고 또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됩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되고 또 상속도 안 된다.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규약집에다가 지분권자가 사망하면은 지분도 상속키로 하자라고 특약을 넣어놨다면은 상속이 되겠지만은 원칙은 법률상 특약상이 없다면은 지분 상속 안 된다. 또 분할하려면 저런 동의가 있어야 분할하지 분할이 자유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나 총유는 지분도 없습니다. 총유는 지분도 없다. 우리 총유 재산에 해당되는 건 아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설립 등기했든 안 했든 단독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사람의 모임 재산은 그런 총유로 보게 됩니다. 총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20번. 20번에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좀 방금 상속에 관한 문제는 설명드렸으니까 그 문제 풀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21번도 채권자 대위 신청. 여기서 우리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금전 채권자든 등기 청구권의 채권자든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돈 빌려주신 채권자로서 제가 부동산을 매수를 해가지고 등기 이전 안 해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대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저 매도인 보고 등기 협력해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매도인이 저한테 부동산 매도한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여러분이 대위로서 저 권리자란에 저 이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저 앞으로 등기 넘기면서 압류도 동시에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압류해서 경매 넘기면 됩니다. 자, 우리 대위 신청은 뭐 그렇게 대비해 놓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 여러분이 저를 대위해가 등기 신청했을 때 등기 필증이 작성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이 신청하신 거는 즉 등기 필증 작성은 등기 필 정보는 권리자가 신청했을 때 등기 필증이 작성됩니다. 즉 뭐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대리인들이 신청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셔가지고 직접 등기소 가서 여러분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법무사 변호사비 아끼려고 위임 안 하고 여러분이 직접 이전 등기 신청하시게 되면 등기 필증이 나옵니다.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시더라도 등기 필증이 작성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등기 신청하신 게 아니고 부동산을 매수해 놓으시고 이전 등기를 해 오셔야,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돈 안 갚아요. 1억을 빌려 드렸는데. 근데 돈 안 갚으시면은 이제 판사한테 판결 받아서 이제 보존조차에 압류 등기해서 그다음 강제 경매 넘겨야 됩니다. 그럼 넘기려고 하면 등기를 여러분 앞으로 해와야 제가 뭐 압류를 들어가는데 등기 전 안 해오신다.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을 대위해서, 저는 금전 채권자로서 대위해서 채무자인 여러분을 대위하여 저 원장님 명의로 산 부동산 그 이전 등기를 원장님 보고 여러분 앞으로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협력을 제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알겠습니까?
원장님이 의무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권리자가 됩니다. 그 다음 신청은 제가 대위 신청자가 돼요. 이때는 등기 필증을 작성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여러분 신청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 필증 작성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했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필증을 보내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완료했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그 서류가 등기 필증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즉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고 권리자의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고 다른 대위 신청이라든지 촉탁으로 했다든지 또 뭐 다른 관공서 촉탁 등등 이런 신청 절차로 했을 때는 필증을 작성 안 한다는 것을 통지서가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로 21번에 4번에 대위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완료된 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필 정보 작성하여 해서 틀렸죠. 등기필 정보입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는 거지 등기 필증을 작성해야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2번 또 뭐 거기 대위 신청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22번에서 그 여러분 꼭 좀 별표로 주의하실 거는, 우리 구분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할 때는 미분양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보존 등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분양이 안 된 것도 다 일괄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표제부에 관련된 거는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구분 소유자가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권리에 관한 사항 해서 틀렸습니다. 1번에 틀린 지문은 권리란 말 X 찾았습니까? 권리는 안 됩니다. 뭐를? 표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 말은 사실관계죠.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아파트가 몇 동 몇 호, 그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위 신청할 수 있지만은 갑구의 소유권난과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대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권리에 관한 거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까 그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지, 다른 구분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도 꼭 좀 22번에 1번 거기 주의하시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23번에 역시 대리인에 관한 등기 신청입니다. 역시 대리인. 자,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한다. 특히 거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쌍방대리 하면은 법무사, 변호사 이 사람. 그러나 중개사는 X, 중개사는 일방대리만 할 수 있지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는 등기 신청까지 대리할 수 있다. 등기 신청도 별도의 수건 없이, 아니 별도의 수건을 받아야 등기 신청할 수 있다면 틀렸습니다. 자, 요거 실험에 매매에 대한 위임. 자, 매매 계약에 대한 위임 수임자는, 대리권을 수임받은 수임자는, 대리인은, 여기서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자, 그럼 매도 대리인이라고 하죠. 매도 대리인. 그러면 매도 대리인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즉 매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또 잔금 수령 권한뿐만 아니라 등기 신청까지 수임 받은 것과 같다라고 판결났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건 수건이 없이도 이전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신청을 이전 등기도 설정 등기는 관계없어요. 자,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 신청을 대위가 아니고 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드린 겁니다. 만약 출제자가 매도 위임을 받은 대리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만 있고 등기 신청은
별도의 수건이 있어야 등기 신청할 수 있다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 점 꼭 주시고. 따라서 우리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는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쌍방 대리를 못하게 해놓은 것도, 만약에 뭐 매매 계약에 대한 쌍방 대리를 허용한다면은 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 양 당사자를 대리해서 등기 신청까지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기득권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에 금지 규정을 규정해놨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입법 취지를 하셔야 되고, 네, 조금 쉬었다가